우연찮기에 유튜브의 워크맨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미용실이 방영이 된 이후에 고객들이 갑자기 유입률이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유튜브 채널에 딴 음식점이나 이런 것처럼 그 업의 본질이 음식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네. 다른 재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그 방송이 방영이 된 이후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과연 저희 매장에서 어떤 거를 고객님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요. 고객님들은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이고 고객님들에게 어떤 거를 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질문이 그 질문이 좀 대답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과죠. 손님이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가이드를 좀 드린다면은,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온다, 그런 것에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내가 원하는 사업의 형태가 진행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막 와가지고 돈은 조금 더 벌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업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요.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처음에는 디자인 잘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재밌는 곳으로 해서 온다라고 했다가 내가 어떤 걸 원하시냐 그랬더니 편한 곳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좀 전엔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셨다가 재미를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했다가 편한 곳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마디를 이렇게 통합해 본다 그러면은 사장님의 미용실의 궁극의 업의 개념은 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얘기로 치면은 편한 쪽이 제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편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면 편한 건가? 그 편한 것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겠죠. 조금 전에 그 뭐 50견 뭐 이런 필라테스 말씀드린 거 뭐냐, 편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적 정의가 있어야지 돼요. 이걸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15년, 16년을 하셨다 그러면 짧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매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 한 20, 30명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미용실도 많은데 거기 왜 가는가에 대한 답변이 소비자들의 말과 행동 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객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둘을 다 붙여서 어딘가에서 튜닝하는 작업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이 튜닝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튜닝 작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 집에 가야 하는 이유, 누군가에게 구전해줘야 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중간계 업의 개념을 성공여정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다 성공여정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소개해 줄 때 뭐라고 할까요? 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거 들어야지 돼. 성공 필수품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저는 필수품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성공 필수품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나는 성공 여정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들을 위한 성공 필수품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근처에서 구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장님 업장에 대한 이 업의 개념이 감각적, 직관적, 이 정해져 있어야지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전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더라면 앞으로도 없을 거냐? 몰라요. 뭐 되는 대로 살래요. 이러면 상관없는 건데 앞으로는 좀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서 주요한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고 사장님 비즈니스에 딱 맞는 업의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디자인 잘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재밌는 대로 하러 왔는데 나는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약간 이제 튜닝이 안 맞는 거죠. 튜닝을 맞춰주는 작업이 훨씬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사람은 시스테매틱한 의사결정보다는 휴리스틱한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니까 입니다. 네, 대충 답변이 됐나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왜 유튜브 같은 거를 보고 오는 사람들을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느냐? 그런 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뉴스를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뉴스를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뉴스를 따라서 또 딴 데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수요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갑자기 홈쇼핑 타고 들어온 수만 명. 네? 갑자기 무슨 뭐 이벤트에 들어온 수만 명. 갑자기 유튜브 나갔다가 확 들어온 수만 명. 그런 건 그냥 홍수다.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오는 물이고 날이 개면 간다. 그런 왔다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입니다. 거기에 기준점을 놔버리면 평소의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우연히 찾아온 그냥 홍수 같은 거다.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평소에 들이는 노력에 의해서 오는 수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저도 옛날에 500명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조용하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분 또 질문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중간계 캠퍼스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팀원들은 7배, 매출은 20배. 무에서 유를 만났기 때문이죠. 신 박사님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지난해 동월 약 2배 매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요, 마인드 셋업입니다.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업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신 박사님 백천비 수업을 듣고 1,0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현업 비즈니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조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